자, 오늘은 가파르게 오르는 미국 장기물 금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1시에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 금융시장에서 장기물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찰까지 부진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또 장기물 금리에 대한 공포가 막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발단이 된 20년물 금리 가파르게 튀어오른 현상 관측이 됐고요. 그 외 장기물 모든 듀레이션에서 지금 10년물도 많이 올라가지고 4.6을 위협하는 수준 올라갔고요. 30년물은 이제 5.1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곧바로 증시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장기물 금리와 증시 사이에 연결고리가 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올라간 금리는 증시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에 증시 밸류에이션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증시에 몰리는 자금 일부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채권으로 오기 때문에 또 증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올라간 이 금리는 경제를 압박하기 때문에 또 증시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반영이 되면서 이날 증시를 보시면은 20년물 입찰 결과가 나오는 순간 오후 1시죠. 1시를 기점으로 상승 중이던 나스닥은 바로 방향을 틀어서 하락으로 전환한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 이 매크로 변수, 그중에 금리, 그중에 장기물 금리, 더 깊게 나아가면 채권 입찰, 이 그로 인해 벌어진 장기물 금리 급등 한 방에 모든 증시가 하락 마감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즉 장기물 금리를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10년물 금리 안정을 강조하는지,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서 나타난 그런 하루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여기에 신경을 쓴 여력은 좀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 법안 통과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오늘 백악관에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의원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금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를 한다, 이런 메모가 나왔는데, 이거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인 배신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원이 즉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강경 보수파, 즉 재정 매파들이 이거 안 된다, 지금 무디스 사태도 있고 지금 장기물 금리도 계속 오르고 지금 예산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더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메디케이드 추가 삭감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 클린 에너지 세금 감면 조치 빨리 폐기해라, 이런 거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승인된 예산안 안에서 이 종료를 빨리 시키는 거죠. 메디케이드 남용 방지를 위한 그런 일몰을 빨리 앞당기고, 또 청중 에너지 세금 감면도 즉각 종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빨리 우리 액션을 취하자. 근데 이 재정 매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요구는 상당히 좀 마이너한 미세 조정인데도 지금 백악관이 안 들어준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최종 온건파는 또 스윙 스테이트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세금 감면, 또 복지 축소, 이런 것들이 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또 반대로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지금 반으로 쪼개져서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여튼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지금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장기물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절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점이 아마 이날 장기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증시 하락이 더 도드라진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오늘 뚫었습니다. 지금 달러의 전반적인 약세,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죠. 오늘 원화값 많이 올랐는데요. 일본이랑 미국이 환율 협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미국이 이 엔 절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고, 실제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나오고 있고, 실제 실무진 간의 대화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오면서 실제 지난 대만 달러 급등 때와 비슷한 로직으로 아시아 통화의 전반적인 상승, 원화값 이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달러당 1,300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 달러 자산에서 나와서 그 외의 자산으로 좀 시장 전반이 다변화를 시키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말 이 여러분 하루하루 정치와 경제, 이게 뒤섞여서 뭐가 정치인지 뭐가 경제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상황 지속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는 이분의 얘기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 골드만삭스 임원인 그런 분인데요. 스트래티지스트인데 샤르민 모사바르 라흐마니 이런 분이 리야드에서 있는 어떤 여성의 날 뭐 그런 행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키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편향이 투자자들의 경제 리스크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 정치적 편견에 따라서 경제적인 리스크를 좀 과장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감정이 지금 투자 전략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근데 이런 습관에 들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 소음에 잡음에 휘둘리게 되고 장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뉴스 헤드라인, 이런 소음, 이런 혼란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많은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의 고객은 정말 이 정권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전면 매도를 때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고요. 반면에 공화당 성향의 고객은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 전달 방식이 다소 좀 거칠고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주장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만큼은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심지어 이 부부 투자자 사이에서도 경치로 인한 분열이 있어 가지고 가장 최근에 들은 흥미로운 사례는 부부 고객 중에 이 와이프가 "지금 당장 모든 자산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시장은 우리가 보는 시장은 우리 인간의 감정보다 훨씬 덜 반응하고 있다. 시장은 다소 최근 불안정했지만 개인 투자자만큼 감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았다. 대표적인 변동성 지표인 빅스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치솟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분이 봤을 때 개인 투자자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혼란이 글로벌 금융위기급이라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조금 냉정을 찾고 지금 너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내려놓고 긴 호흡으로 보자. 이게 이분의 키 메시지고 결국 이분이 봤을 때 시장은 사람들의 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만큼 그만큼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함께 투자 열심히 해보는 그런 다짐 삼았으면 좋겠고요. 월가부 텔레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늘 할경 같은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